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더 교사 정창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단교실 유리보수 관리 방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첨단교실 기자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1. 노트북 오작동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2. 태블릿 PC 오작동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3. 무선 AP 오작동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4. 전자칠판 오작동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트북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노트북이 잘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노트북 오작동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하드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오류, 조각난 하드웨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하드웨어 장애입니다. 하드웨어 장애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원인의 전원 끄기, 하드디스크 불량 섹터 등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검사하기와 포맷하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검사하기 방법입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내 PC를 선택해 줍니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서 도구에 가보면 에러난 하드디스크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드라이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맷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포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하려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윈도우 CD나 윈도우 USB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는 포맷이 어렵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내 PC에 들어가셔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포맷을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맷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포맷을 할 수 없고 윈도우 CD나 윈도우가 들어있는 USB가 있어야지만 포맷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맷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 소프트웨어 에러입니다. 원인으로는 원인 불명의 전원 끄기 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프로그램 재설치,
복원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재설치 방법입니다.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 제거 및 재설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설치 시 기존 설치 프로그램은 자동 삭제됩니다.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를 선택한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 보면 복원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복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시점으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자, 복원 메뉴에 선택하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복원 메뉴가 없다면 복원 설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만약 복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복원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한 이후에 복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 조각난 하드웨어입니다. 원인은 잦은 파일 설치 삭제입니다. 해결책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PC를 선택한 이후에 조각 모음을 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도구에 들어갑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조각 모음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한 이후에는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원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 다운로드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체크하기,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입니다. 백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가 아닌 여유 디스크를 선택을 합니다. 백업할 폴더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 공간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옮겨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윈도우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세팅 메뉴로 갑니다. 세팅 메뉴에서 하단에 봐보면 업데이트와 보안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후 백업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백업 설정에 들어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기록들을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백업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업 설정을 해 놓으면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백업을 진행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 태블릿 PC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태블릿 PC가 잘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러링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액정 화면이 깨졌을 때입니다. 첫 번째 사례, 미러링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해결 방법에는 전원 재부팅, 미러링 설정 다시 하기입니다. 미러링 설정을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PC에서 미러링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설정 화면에서 스마트 뷰 화면을 눌러줍니다. 미러링 할 대상이 나오면 선택하여 미러링을 시작해 줍니다. 만약 스마트 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연결 관련 설정을 눌러줍니다. 미러링 관련 항목을 눌러줍니다. 만약 미러링 관련 설정이 꺼져 있다면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태블릿 PC의 액정이 부셔졌을 때입니다. 해결책은 먼저 액정 보호막만 파손되었는지 또는 액정도 파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깨진 태블릿 PC의 액정 상태 그대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 무선 AP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무선 AP가 잘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선 AP의 비밀번호 교체, 무선 AP 재부팅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무선 AP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교체할 수 있나요? 입니다. 해결책은 첫째, 무선 AP의 인터넷 접속 주소 확인하기입니다. 두 번째, 소유한 무선 AP의 관리 사이트를 검색 후 IP 번호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 재설정하면 됩니다. 우선 AP의 인터넷 주소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컴퓨터의 IP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CMD라고 칩니다. 창이 뜨면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IP, com, 다음 엔터를 칩니다. 하단에 보면 해당 컴퓨터의 A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무선 AP의 재부팅을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해결책은 첫째, 전원 차단 후 다시 연결하여 넣는다. 둘째, 인터넷 레인 케이블을 뽑았다가 다시
삽입한다 입니다. 네 번째 질문, 전자칠판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전자칠판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트북 화면이 전자칠판에 나오지 않을 때, 다른 장치를 전자칠판에 추가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례, 노트북 화면이 전자칠판에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해결책은 첫째, 노트북 전원 확인. 둘째, RGB, HDMI 케이블 연결 확인. 세 번째, 디스플레이 해상도 확인입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노트북 화면 해상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탕화면에서 눌러줍니다. 화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설정에서 해상도 설정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변경하여 줍니다. 해상도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전자칠판과 노트북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트북 화면이 전자칠판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칠판과 노트북의 화면 해상도를 일치시켜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전자칠판에 다른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명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HDMI, RGB 케이블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HDMI, RGB 단자와 전자칠판에 연결된 컨트롤 장치의 HDMI, RGB 선을 활용하여 연결합니다. 컨트롤 장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자교탁의 연결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연수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자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기자재 관리 대장을 작성합니다. 기자재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재 리스트를 모두 작성한 후 월별로 기자재 현황, 주요 이슈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기자재 관리 대장을 꾸준하게 작성하면 언제부터 기자재에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자재를 수리할 때도 관리 대장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기자재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약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을 하여 구성해 보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단 교실 기자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자재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리드 교사 정창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